내일장 무엇하지 알아보죠. 다음 주에 최대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주목할 만한 섹터는 조선, 원전, 대북,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조선의 경우에는 이미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성과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조선의 대표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한화오션이 되겠고, 이번에 그 필리조 선수도 방문 예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대장주로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대형 종목도 있고, 또 이제 소형 종목으로 기자재 같은 거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소형 종목은 HJ중공업이라든지 세진重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또 조선 기자재로 이제 현대힘스나 또 이제 동성 파인텍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에서 주목을 하면서 진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여기가 인기가 있거나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본인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섹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항상 투자의 원칙은 그런 거죠. 원전의 경우에는 체코 원전 계약하면서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한수원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원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쁜 소식이 나오고 그 이후에 좋은 소식이 나온 거니까 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과는 어쨌거나 나빠질 수는 없고 좋아지면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미 상승을 한 상태이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나 일어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형태가 될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대북주, 소위 남북 경협주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어차피 트럼프의 경우에 손해볼 영역이 전혀 없는 곳이고 그전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분야이고 일기 때 이제 추진을 하다가 성과를 내다가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관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역시 공통의 관심사로서 둘 다 손해볼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이거는 따져서 복잡하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는 어쨌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존 볼턴이라고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이 사람이 안보 보좌관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고 할 때에도 그때도 같이 가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결과를 내는데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그런 쪽으로 결과를 좀 내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FBI가 이 존 볼턴의 이제 자택을 이제 이렇게 가서 수색하고 이런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외신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트럼프의 방향이 목표는 어쨌든 노벨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적당히 좀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과 관계도 적당히 잘 해결해서 뭔가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게 되고
대북주에서는 뭐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신원이라든지 또 인디에프, 그리고 또 TP라는 태평양물산, 이런 의류 업체들이 관심을 이제 가질만 하죠.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같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동반을 하니까 뭔가 뭐 나쁜 거보다는 좋은 거 하나라도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 이미 이제 테슬라 계약도 나오고 애플도 계약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쪽 밸류체인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두산 테스나라든지 등등등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기아, 그리고 이제 부품주로는 이제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죠. 자, 이쪽에는 워낙 이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고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쪽에 진입을 하든지 하면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젯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했죠.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거다.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9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고 반응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경우에 주목할 만한 섹터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자동차와 같은 섹터가 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동차의 이제 판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부분도 정상회담 이쪽에서도 뭔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금리 인하 이런 쪽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가 뉴욕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6.2% 상승했고 리비안도 8%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특히 자 이렇게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주들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대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전기차 쪽으로도 있지만은 ESS 쪽으로 이쪽으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었죠. 전에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보려고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맞았는데 그 저항을 이때 돌파를 한 거 이게 바로 이제 ESS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좀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상승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파했던 그 지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저항선을 이렇게 여기 저항이 됐고 저항을 돌파를 했고 여기 이제 지지가 일어나면은 상승을 하게 되겠고 여기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하락하겠죠. 이제 하락 약간 하다 상승하든지 좀 더 상승하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자, 이런 지지선에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의 효과로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공지만 하나 나와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어딘가에 계약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뉴스나 계약 공시 같은 거가 하나 나오면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 그리고 진입을 할 때에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하는 거죠. 뭐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10번 분할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10번 분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에 진입하고 싶으면 100만 원만 하고 올라가면 또 좀 하고 올라가면 또 좀 하고 자 진입했다가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또 하고 내려오면 또 하고 내려오면 또 하고 이렇게 되면은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니까 떨어졌을 경우에도 뭐 월요일에 진입했는데 떨어졌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럼 평단가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본 원리니까 항상 매수를 할 때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원리에 해당하는 거는 그 원칙을 지켜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매도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고 자 이렇게 볼 때 대장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이 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작은 종목으로 엔캠도 보게 되면은 자 엔캠도 이렇게 이제 저항선을 엔캠의 경우에는 저항선을 이거는 사실상 뭐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돌파를 사실은 이제 하려다가 못한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조정받고 있으니까 역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는 돌파를 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게 되겠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닥권이 여기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상승 시작한 시점이니까 최대한 떨어져도 상승 시작한 시점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엔캠은 이제 전액을 공급하는 업체죠. 자, 엔캠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과도한 경쟁 같은 걸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리튬 광산을 이제 전 세계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을 가동을 중단을 했죠. 이게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 계약 만료인 거를 재인가를 안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감산이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이 이렇게 좀 과도한 경쟁을 좀 억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인가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제 생산을 못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튬 생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제 무슨 뭐 공급 계약 같은 거 어디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한번 상승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LNF의 경우에도 전 그 저항점을 이제 돌파를 했고 돌파하고 상당한 상승이 일어났죠. 등락률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LNF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LNF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상승률은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높은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역시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얘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른 애들은 대략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기술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아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엔캠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역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이 더 이렇게 일어났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NF의 경우에는 여기 이 지점 최대 떨어지면 한 이 지점까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뭐 잘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의 폭도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만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전에 이제 저항점 같은 거는 일찌감치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여기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했다가 상승하고 여기 이제 저항받고 있는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차트상을 볼 경우에는 한 번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그 차트상으로는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은 앞서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돌파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과연 이렇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렇게 돼서 더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할 것인가. 자, 이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개의 이제 주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되는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비슷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상승 돌파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여기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지지가 될 것인지, 되면은 상승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응은 일찍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로서 2차 전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여러 가지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섹터에 진입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는 원칙이니까, 괜히 뭐 다른 쪽이 오르는구나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그냥 그걸 보고서 진입을 하지 말고, 자, 원칙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섹터들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양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한 종목에 몰리지를 않으니까 뭐 한 종목이 확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인이 관심 가지는 섹터, 자,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